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참 언급할 일이 없어야 할 표현이지만 지난 12월 3일 이후 거의 연일 수식어처럼 따라붙고 있죠. 오늘 새벽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오늘 2부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고요.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년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저출생으로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모시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오늘 6번째 시간, 잠시 후에 경기도 화성시 정명근 시장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1월 19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네, 2025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오늘 6번째 시간 경기도 화성시의 정명근 시장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화성 특례시장 정명근입니다. 네, 화성 가깝죠? 예, 화성에서 서울 또 서울에서 화성이 아주 멀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아주 가깝습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 거리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화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죠? 예. 요즘 화성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분들이 이제 통계에 의하니까 한 5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명 중에서 한 50%인 2만 5천 명은 자가용을 이용하고 또 2만 5천 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버스, 광역 버스가 한 13,000명. 또 철도를 이용한 분이 한 12,000명 정도로 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 화성에 직장이 있어서 서울에서 화성으로 가는 분들도 많죠. 예. 요즘은 화성에 좋은 직장들이 많이 생겨서 그러니까요. 서울에서 화성으로 가는 분도 많고 네. 또 서울에서 화성으로 가는 길이 상당히 막히고 있는 그죠. 것이 현실입니다. 네. 자, 조금 아까 이제 처음 그 인사하실 때 화성 특례시장 이러셨는데 네. 특례시라는 게 인구 100만이 넘어야 지정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인구 100만이 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2년 연속 유지가 돼야 특례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렇죠. 예. 시장님으로서 그 특례시가 금년 1월 1일부로 된 거잖아요. 예, 됐습니다. 그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우리 화성시가 2001년도에 인구 21만 명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우리 화성시가 현재는 전국의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5번째로 특례시가 되었습니다. 예. 그동안 이렇게 우리 화성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화성 초대 특례시장으로서 무한한 영광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우리 화성시가 지속 성장 가능한 도시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책임감 또 사명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불과 한 20여 년 만에 인구가 5배로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늘어났어요? 화성은 살기 좋고 또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이 갖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인구가 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화성 면적도 되게 넓죠? 예, 화성이 844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보다 1.4배가 넓습니다. 서울보다 넓어요. 예. 서울을 이렇게 팍 안아도 40%가 남을 정도의 면적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넓은 인구, 그 면적의 인구도 급증하고 있고 어찌 보면은 지금 저출생 때문에 지방 소멸 위기 이런 그 기획 의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성시는
지방 소멸 위기가 아니라 지방 팽창 위기에 있네요. 그죠? 예. 점점 1년에 3만 5천, 4만 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도시입니다. 네. 우리 시장님은 원래 화성이 고향이세요? 저는 화성이 고향이 아니고 화성과 인연이 되어서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연이 되셨어요? 저는 화성 출신은 아니고 인접한 안산시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안산시에서 지방 공무원을 시작했고 89년도에 시작을 했다가 92년부터 2007년까지는 경기도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우리 화성시와 인연이 되어서 벌써 18년째 화성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산 출신이시면 안산시장 선거에 나가시지 왜 화성시장 선거에 나가셨어요? 지금 초선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화성하고 인연이 된 것은 정말 운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화성으로 왔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경기도청에서 그래도 중국에 바로 유학 갔다 오고 전문직을 가진 그래도 일 잘하는 잘 나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선배 공무원이 화성시장이 되고 나서 저에게 화성에서 같이 일을 하자고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스카웃을 하셨구나. 근데 2007년도니까 2006년도부터 그렇게 제의가 들어왔는데요. 그 당시에만 해도 화성시가 인구 한 30여만 명의 아주 농촌의 작은 도시였었어요. 그게 크게 주목받고 있지 않는 도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청의 많은 동료 선배들이 화성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저는 저를 불러준 그 선배가 정말 고맙고 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화성시가 왠지 끌려가지고 그냥 가감하게 화성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2007년 그 당시에도 30만밖에 안 됐었다. 그 사이에도 벌써 3배 넘게 인구가 늘어났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화성의 이 변화, 과거와 가장 달라진 점은 뭔가요? 일단 우리 화성시의 위상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2000년대 이전, 2000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 화성시는 낙후된 농촌 도시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2010년도에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 도시. 그러다가 2020년부터는 주변 도시들이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도시로 변했고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장 성장한 그리고 미래가 기대되는 이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화성 자랑 한번 해볼까요? 하셔야죠. 우리 화성시는 지난 8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종합경쟁력 평가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최초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 총 생산액도 91조 원으로 전국에서 1위 이고 수출 실적도 2023년도 경기도 내 1위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2024년도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2연패를 최초로 했습니다. 체육도 잘하군요. 그리고 2027년도에 우리 화성시가 전국 체전을 유치하였습니다. 27년도 전국체전 잠깐 자랑 한번 할까요? 네네네. 전국체전은 잘 아시다시피 17개 광역 자치단체가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개최합니다.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17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이 전국체전을 31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개최한다고 했을 때 527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2027년도에 화성에서 개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2년 반 동안 화성시장 맡아오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일은 뭡니까? 그동안 2년 반 짧으면 짧고 상당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중에서 몇 개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기업들이 많이 위치해서 좋은 일자리 그리고 세수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취임과 동시에 20조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현재까지 약 15조 정도를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그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 반도체 장비회사 글로벌 장비회사인 네덜란드의 ASM 그리고 ASML 동탄 캠퍼스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그게 상당히 이 의미가 있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거의 세계적으로 예.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는 그 예, 회사군요. 예. 네. 그리고 우리 화성시가 지난 10여 년 동안 국제 테마파크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작년도에 우리 신세계 그룹과 미국의 파라마운트사가 IP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연말에는 관광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뜻깊은 일이었고 예. 또 하나는 우리 동탄이라고 하는 도시가 1, 2 동탄이 경부 고속도로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작년도에 드디어 경부 고속도로가 지중화되면서 그 상부에 있는 6개 도로가 동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이제 동탄이 하나의 신도시로 탄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랜 우리 이 화성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동탄 인덕원선 전철 공사도 착공되었고 뭐 서해안 철도도 개통되는 등 그야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뭐니 해도 화성하면은 기업체가 많아가지고 인구가 부쩍부쩍 네. 늘어난 그거 아닙니까? 예. 기업체들이 화성이 뭐가 좋아서 왜 이렇게 화성으로 몰려요? 화성은 여러 가지 조건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일단은 교통이 아주 좋습니다. 교통. 네, 교통을 말씀드리면은 경부 고속도로가 있고요, 영동 고속도로, 또 서해안 고속도로, 제2 서해안 고속도로, 또 동탄에서 서울 가는 고속도로, 평택 가는 고속도로 등 그야말로 고속도로도 잘 갖춰져 있고 예. 철도 같은 경우에도 SRT를 타면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GTX-A가 있고 1호선이 있고 또 수인선 등 서해선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이 우리 기업들이 많이 오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그렇죠.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어떤 거죠?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가 화성에 있잖아요. 네. 화성은 화성에 총 2만 7천여 개의 기업들이 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와, 2만 7천. 그 중에서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분야만 해도 4,600여 개 기업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반도체 관련된 건 잘 아다시피 삼성전자, 또 아까 말씀드린 ASML, 네. 또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등 반도체 관련 회사가 있고 모빌리티 관련돼서는 기아자동차, 또 현대차 연구소 등 자동차 관련된 기업, 제약 바이오 업체로는 그 한미약품, 코스맥스, 뭐 대웅제약 등 그야말로 많은 기업들이 화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뭐 화성하면 그런 그 기업들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동탄 신도시 이걸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예. 뭐 좀 숨겨진 명소라든가 자랑거리는 또 어떤 게 예. 있습니까? 화성은 그야말로 면적이 넓다시피 없는 게 없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예. 최첨단 신도시가 있고 농촌도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도 있죠. 예, 맞아요. 바다도. 그래서 먼저 그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윤건능이 있습니다. 윤건능. 예, 육능 건능이 있고 육능 건능. 건능이 있고 예. 용주사가 바로 옆에 있고 또 서해안에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갯벌이 있습니다. 또 특히 그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그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제부도 맞아요. 예, 물이 들어왔다 잠겼다 하면서 바닷물이 예, 있죠, 그죠? 길이 나타나는 그리고 또 낙조가 정말 아름다운 궁평항이 있고요. 예. 또 요트를 언제나 즐기실 수 있는 전국항 그리고 공룡알 화석지 등 그야말로 명소가 많이 있고 요새는 동탄에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동탄 호수공원은 동탄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인접 도시의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고 예. 또 요즘에는 TV 예능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오서 촬영하는 촬영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우리 화성 FC가 프로축구 리그에 진출합니다. 그동안 K3에서 활동을 했는데 올해 프로축구 리그에 진출해서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또 볼거리가 생겼습니다. 예. 이 외에도 많은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건 별도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탄 신도시만 인구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잠깐 동탄 신도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화성시는 동탄 신도시 개발과 함께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탄 1신도시가 2001년도에 발표되고 2005년, 6년, 7년, 8년도 입주를 해서 2010년도에 약 10만 명 정도가 거주를 했어요. 예.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이동탄이 막 입주를 시작하면서 약 20만 명이 거주했고 현재는 약 41만 명, 1동탄, 2동탄이 41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탄 신도시가 아직 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은 한 50만 명 정도가 동탄에 거주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화성 전체 인구의 절반이 동탄에 산다. 현재는 한 40% 정도가 살고 있고 50만 정도가 이제 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정관용 시사본부 2025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오늘 6번째 시간 경기도 화성시 정명근 시장 함께 만나고 있고요. 12시 25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초봄처럼 온화한 휴일입니다. 평년 기온을 3도에서 6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9도, 강릉 광주 11도, 부산 12도 등이 되겠고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를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예년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추위 걱정은 덜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공기가 탁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 수도권과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 머물겠고요. 강원 영서와 충남, 전북은 밤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은 국외 미세먼지가 날아오면서 더 많은 지역에서 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조금 내릴 전망이고요. 동해안 지역은 지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5.4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아직까지 고속도로 이동량 많지 않아서 흐름은 좋은 편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에서 신갈분기점까지 짧은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6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사이로만 주춤하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도 다부터널 일대로만 정체입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은 신어산 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부근 짧게 밀리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또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 광양 터널 부근 진입로 갓길에서도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025 신년기획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저출생 위기 대응 우리는 이렇게 한다. 오늘 6번째 시간 경기도 화성시의 정명근 시장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들은 인구 소멸 위기에 빠졌다면 화성은 인구 급증 때문에 문제가 많겠어요? 예. 어떤 문제가 제일 큽니까? 예,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 불균형적인 것이 있는데요. 뭐든지 균형에 맞게 이렇게 함께 동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이렇게 급증하다 보니까 몇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먼저 생활 기반 시설 확충이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생활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거 따라가지 못해서 시민들이 좀 불편한 것이 있고 제일 또 불편한 게 뭐예요? 어떤 그리고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해요? 도로죠. 도로? 일단 도로가 도로, 인도, 도로 이러한 것들이 가장 어렵고 또 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공무원 증원 속도가 느려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때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100만 우리 도시 중에서 구청이 없는 데는 우리 화성시가 유일합니다.
잠깐만요. 예. 구청이 왜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니, 화성시는 화성시에 구는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아직 구가 아직 설립이 안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화성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44면적, 서울의 1.4배나 되는 넓은 면적, 그리고 각 신도시가 있고 농촌, 어촌, 바다 또 산업단지 등 각 권역별 이렇게 특색이 뚜렷하게 나눠져 있는데 구청이 없다 보니까 행정이 시청에 집중되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민들도 어렵고. 그래서 인구가 너무 갑자기 급증하다 보니까 구를 만들지를 못했군요. 네, 하루속히 구청 설립을 통해서 각 권역별 특색에 맞는 행정 서비스 또 발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화성시의 과제고 현재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신청해 놨습니다. 4개 구청 설립에 대해서 올해는 아마 승인이 돼서 내년도에는 구청 체제로다가 할 수 있기를 해야죠.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학생들 학교 교실도 부족하지 않아요? 예. 또 이렇게 급증하면서 초등학교, 중학생 전입 인구가 우리 화성시가 서울 강남을 제치고 전국 1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가밀 학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동탄 신도시 경우 학급당 인원이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전국 평균이 22.6명인데 반해서 우리 동탄 학급은 29명으로 학급당 6.4명이 많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서 우리 화성시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서 2028년도까지 초등학교 3개 교 그리고 중학교 2개 교, 고등학교 4개 교가 이렇게 신설될 예정입니다. 예. 우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전 했었거든요. 예. 시장님도 그러셨어요? 저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녀서 오전반, 오후반이 없었지만은 제 생각에 중학교 때는 키 순서대로 이렇게 받은 번호를 매기잖아요. 그럼요. 제가 75번 했던 기억이 나는 걸로 봐서 한 반에 75명 이상이 그랬죠. 같이 공부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서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원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알겠고요. 자, 젊은 도시 화성시는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 출생률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됩니까? 네, 우리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답게 출생 숫자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2023년도에는 6,714명이 태어나서 가장 많이 태어났고 작년도만 해도 7,283명이 태어나서 전국에서 이 또한 가장 많이 태어났습니다. 예. 그 특례시인 수원시가 6,500명, 고양시가 5,300명, 용인시도 5,300명 정도 태어난 걸로 봐서 약 우리가 2,000명 정도 가량이 더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출산율은 얼마예요, 그래서? 우리 2023년도 출산율이 0.98, 합계 출산율이 0.98이고 2024년도에는 아직 발표가 안 되는데 1이 넘지 않을까. 2023년보다 500명 가량이 더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서 1을 넘기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0.72 이런데 1이 넘는다 그러면 역시 젊은이들이 많고 출생아가 많다는 게 그 숫자에서 딱 드러나는군요. 화성시도 출산 장려 정책 어떤 것들을 펴고 있나요? 네, 현재 출산 장려 정책은 국가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화성시에서도 다양한 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몇 개를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면 먼저 출산 지원금 정책입니다. 전에는 제가 시장 되기 전에는 셋째 이상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는데 제가 시장 되고 나서 2023년부터는 첫째 아부터 100만 원, 둘째 아 200만 원, 셋째 아 200만 원, 넷째 아 이상 300만 원 등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매년 100억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는 인기가 있는 정책이고요. 또한 모자 보건 교육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국가 경기도와 함께 매칭 사업을 통해서
17개의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작년도에는 우리 화성시가 출산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전국 단위로 공모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249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에서 35개를 선발해서 시상도 하고 또 정책적으로 이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렇게 그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채택된 예. 그런 그 정책들 중에 뭐 좀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서요? 예. 그 아장아장 통장 등 자랑할 것이 아장 통장? 예. 아장아장 통장. 그래서 이번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채택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아장아장 통장이라는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예. 그 관련 관계자 전화로 좀 연결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화성시 아동친화과의 아이 행복 팀장 맡고 계신 고양숙 팀장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아장아장 통장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뭐예요? 네, 화성시는 항상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아장아장 통장 사업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모범 사례입니다. 예. 시장님께서 저출생 정책을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만들어보자 의견을 주셨고 지난해에 화성시 저출생 극복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네. 총 249건 제안 중에 결혼과 출산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매칭 통장 사업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었으며 아장아장 통장이란 이름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장아장 통장의 이름은 아기가 첫걸음을 뗄 때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장명하였고요. 또한 우리 아기의 첫걸음과 부모님을 화성시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마음을 함께 담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네. 아장아장 통장은 우리 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출산 양육 자금 마련 매칭 통장 사업입니다. 예. 이 통장은 출산을 준비 중인 예비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사업인데요. 저축 기간은 2년으로 매월 최대 30만 원을 저축하면 화성시가 최대 1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드립니다. 아하. 네, 2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원금 720만 원에 화성시의 지원금 360만 원을 더해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네. 만약 2년 이내에 출산하지 않으시더라도 저축 원금 720만 원과 이자를 받으실 수 있으니 출산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통장입니다. 그 2년 사이에 출산이 있어야 절반가량을 화성시가 매칭으로 도와주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이건? 네. 아장아장 통장은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부부로 이제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출산을 준비 중인 예비 부모 1,300가구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아장아장 통장은 어떤 점에서 효과적인 정책이 될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네네. 아장아장 통장은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를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이 통장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출산 준비금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함으로써 예비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예. 출산을 계획하는 시점부터 시민과 지자체가 매칭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정책으로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 자금을 지원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출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아장아장 통장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출산 지원금 등 자녀 출생 이후에 지원되는 정책과 더불어 출산 준비 단계부터 지원되는 아장아장 통장은 출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고 시민의 삶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근데 금년 5월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네네. 지금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네. 현재 관련 기관과의 협의, 예산 확보 등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5월에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약 등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시행되길 좀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화성시 아동친학과 아이행복팀장 고양숙 팀장이었습니다. 자, 예. 한마디로 그 전국 지자체 중에 제일 젊은 도시이고 출생아 수가 제일 많다. 그 특별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화성시는 일단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 출산수도 우리 화성시가 가장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가장 젊은 도시면서도 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몇 세쯤 되죠? 화성시 전체 인구에? 39.1세 2세 정도 돼갖고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집이 723개소가 있습니다. 어허. 그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만 해도 152개소로 이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네. 즉 언제나 집이나 근무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어린이를 맡길 수가 있는 아주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화성시는 필요시 언제나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일시적 돌봄 시설도 18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육 환경이 아주 우수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화성시의 고용률이 68%입니다. 네. 그 대부분이 직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것도 출산이 늘어나는 또 셋째아, 넷째아를 출산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기업체가 많고 예. 일자리가 많고 일자리가 많고요. 네. 예.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예, 보육시설이 많고. 예. 네. 그 2023년 5월에 예. 이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가 아니라 두 자녀로 조례를 개정하셨다고요? 예. 이건 특별한 무슨 그렇습니다.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위기감으로 다자녀 기준을 좀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2019년도만 해도 합계 출산율이 1.2명이었습니다.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2023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0.9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위한 정책으로 이렇게 추진한 것인데 우리가 의미 있는 것은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방향만 이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자녀 지원 정책으로 우리 화성시에서는 31가지 그런 정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잠깐 설명드리면은 공영 주차장의 요금, 주차 요금 50%를 감면해 주고 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도 30% 감면해 줍니다. 네. 또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도 50% 감면, 공공 캠핑장 운영도 50% 감면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50%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의 기준이 기존에는 3명이었는데 2명으로 이제는 2명이다. 예. 그러니까 두 자녀만 두어도 이런 그 주차장 요금 이런 걸 다 반씩 깎아준다. 이런 거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다자녀 3명, 4명이 아니라 2명을 어떻게 하면 낳게 하는가. 예. 이 정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지금 예. 우리 출산율 0.72 시대에 예. 셋 이상 낳아야 다자녀다라는 말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 전국적으로 이건 두 자녀면 다자녀 예. 기준으로 좀 하는 게 옳겠는데요. 예. 아마 확산되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도. 네.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가족들이 행복한 도시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화성시는 직주락이 완벽하게 갖춰진 도시를 추구합니다. 직주락. 직장. 그래서 그다음에? 직장, 주거,
그리고 뭐 여가 문화 활동 예. 이 중에서 직장과 주거는 우리 화성시가 현재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우리 시민들이 더욱 행복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여가와 문화 분야의 인프라를 추가로 이렇게 구축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그런 게 화성시에서 좀 부족하다면서요. 예, 인구가 그럼-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 현재 화성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고 있는데요. 실내 1,500석, 야외 1,200석 규모로 올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28년도 개관을 목표로 우리가 시립 미술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예. 그리고 또 동탄과 서부 지역에 약 68만 평 규모의 도심 속 정원, 즉 보타니 가든을 조성하고 있어요. 또한 생활체육시설이 화성에만 해도 354개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 예. 이것도 부족해서 추가로 각 권역별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 화성시는 직주락을 완벽하게 구비해서 시민 누구나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 그 보타닉 가든이 68만 평. 예. 68만 기존의 공원 정원을 좀 개조하고 체험과 감광과 여가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꿔드리는 겁니다. 네. 예. 대단히 넓네요. 왜 우리 아마 국내에서 가장 넓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외국의 그런 명품 도시에 가보면은 그런 공원이 도심 속에 공원이 잘 많죠.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센트럴 파크도 그렇고 싱가포르의 보타닉 가든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화성시가 명품 도시가 되고자 추진하는 아주 의욕에 찬 정책 중에 하나가 보타닉 가든 조성입니다. 네. 예. 화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그 어민들도 꽤 계십니까? 예, 한 어민이 한 2천여 분이 이제 어. 있습니다. 화성에서. 그래서 고기도 잡으시고 또 양식, 김 양식 같은 것도 하시고. 김. 예. 김 양식 또 이 조개로 채취하는 분들도 있고. 네. 예, 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화성 앞바다에서는 어떤 고기가 제일 잘 잡힙니까? 낙지가 낙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뻘낙지. 뻘에서 잡는 낙지가 아주가 인기가 있고 맛이 좋아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농민들도 꽤 계시죠. 예, 농민만 해도 우리 화성시가 한 2만여 분이 계세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가 화성입니다. 그렇겠죠. 면적이 네. 제일 넓으니까. 그리고 축산 저 돼지, 소, 네, 가축도 가장 많은 도시가 우리 화성이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산업이 가장 많은 도시가 바로 화성입니다. 농민도 어민도 예. 계시지만 예. 사실 뭐 절대 다수는 기업체의 예. 또 도시화된 그런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 화성시 지방세 수입의 75%가 기업에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납부해주고 계십니다. 네. 예. 중소기업들도 많은 거 아닙니까? 대기업도 거의 많으니까. 아까 예, 그 대기업, 중소기업이 거의 98% 그렇죠. 정도가 되고요. 대기업, 중견기업 말고 나머지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한 3만 4만 인구가 늘어난다. 예. 그 아까 뭐 몇 년도까지 학교를 여러 개 뭐 증설할 예. 계획 세우셨는데 예. 그것도 사실은 좀 부족할 수 있겠어요. 네, 그것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예. 학교 신설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에 2040 도시기본계획 2040년까지 예. 화성시 계획 인구가 160만 명이에요. 160만? 예, 실질적으로 180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그러니 학교가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보다 또 거의 2배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의 2배, 200만 명 이상은 사는 도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주택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신도시 개발도 하고 뭐 기업도 유치하고 또 기반 시설도 해야 하고 네. 엄청 바쁘고 할 일이 많은 도시가 바로 화성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는 부족하고. 네, 공무원 수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인접 도시 50만 이상 도시 중에서 가장 적은 곳이 화성입니다. 이 공무원 숫자가. 예, 인접 도시하고 비교하는 건 뭐하지만 네. 정말로 300명에서 500명, 심지어 수원시보다는 약 900명 가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 증원이 안 됩니까? 점차 이렇게 인구가 급증하는데 왜 공무원들 안 늘려주죠?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 이 바로바로 즉각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전국의 공무원 증원 숫자 프로테이지 등등등을 가지고 전체 공무원 숫자를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필요한데 20명 이렇게 배정받고 이러한 것이 지난 한 6, 7년 동안 이렇게 예,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뭐 이게 그 용인시 뭐 이런 등등이 특례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100만이 넘는. 예. 특례시가 되면 기존의 그냥 일반 시하고 뭐가 제일 큰 차이가 납니까? 예, 일단은 현재 특례시가 되면은 16개 사무에 대해서 특례시장이 직접 처리하거나 아니면 경기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바로 협의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건축 허가 같은 경우는 51층까지 바로 허가 내고 그린벨트 해제, 뭐 농지 전용, 산지 전용 등 일정 면적 규모에 따라서 직접 하거나 이제 도지사 안 거치고 하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고 그것도 좀 부족하다고 해서 예. 현재 기존의 특례시장님들과 함께 특례시와 함께 용역을 통해서 특례시에 맞는 100만 대도시에 맞는 행정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입법 예고도 돼 있어서 또 일부 업무들이 이렇게 이관될 예정입니다. 예, 과거 같으면 도청의 뭐 어떤 허가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거를 그런 거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할 수도 할 수 있고. 있게 됐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국 청취자들한테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하시죠. 예, 청취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너무 화성을 자랑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아니, 자랑하시라고 오신 거예요. 예, 화성시는 그동안 주변의 많은 도시의 도움으로 현재까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화성시가 주변 도시와 함께 동반 성장하는 역할을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화성시가 발전할 수 있게 된 노하우 또 정책들을 주변 도시와 함께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서 동반 성장하며 그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화성시의 많은 관심과 또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일부 끝곡 우리 시장님한테 좀 선곡해 주십사 부탁했더니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신청곡 하셨어요. 왜요? 왜 이 노래를 선택하셨어요? 안치환 가수가 우리 화성 우정읍 출신입니다. 그리고 꽃보다 더 아름다운 화성 특례 시민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성시의 정명근 시장 오늘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전라남도 신안군 박우량 군수 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곡해 주신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함께 듣고요. 저는 1시 2부에 다시 올게요.